자, 이제 지적 측량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나올 수 있는 것은 지적 측량 대상과 절차, 그 다음에 측량 적부 심사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노트는 47페이지 펴놓고 지적 측량에 대한 것은 136페이지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앞쪽은 안 봐도 돼요. 이건 안 나옵니다. 자, 지적 측량 기본 개념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이 두 가지 개념 다 나와야 되겠죠? 등록과 복원, 이게 나와야 돼. 시험 범위에 들어간 측량 오로지 지적 측량만 시험 지적 측량 앞에. 그럼 지적 측량이란 그 그림 그렸듯이 자, 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세 가지 경계, 좌표, 면적 요 세 가지는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를 요 지적 공부에 이렇게 등록을 하려니까 경계나 좌표를 모르더라. 또 이미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땅 위에 거꾸로 땅 위에 여기 복원하려고 복원할 때 이것도 측정해 봐야 돼요. 이렇게 등록을 위해서 또는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다? 이게 지적 측량이다. 측량. 지적 측량 개념을 하면 등록할 때와 복원할 때 두 가지 방향이 다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 확인하자. 재확인. 자, 지적 재조사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등록하기 위해서 누가 한다고 해서 등록할 때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합니다. 수행자가. 이 수행자 누구라고 했죠?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등록된 지적 측량업자입니다. 수행자 측량 실시해서 뭘 결정한다고? 측량 성과를 결정. 성과 누가 결정했어요? 수행자가. 이 측량 성과를 국가에서 관련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이것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돼. 정확성.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이걸 등록해 줍니다. 이때 여기서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거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검사 측량. 검사 측량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 그럼 이 검사 측량은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수행자는 검사 측량 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못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 못하는 거 첫째 검사 측량 못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지적 재조사 측량. 이건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는 없다. 즉 이렇게 포인트는 좀 달라요. 여간 수행자가 못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작년에 요거 검사 측량 말고 재조사 측량 한번 나왔어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거 뭐냐? 지적 재조사 측량 의뢰 못한다. 국가가 이거 직접 화독되어 있는 건데 소유자 등이 의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복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지적 측량 중에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어떤 거? 경계 복원 측량,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 이 복현 두 가지. 이 복현은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지적 측량,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복현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이 정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나왔어요. 개념 여기서 중요한 출제되는 측량 다 나왔어요. 지적 측량 총 대상이 몇 가지냐? 13가지가 있다. 근데 나머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앞에서 다 배웠어요. 언제? 신규 등록할 때. 자, 제일 먼저 복구할 때 복구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등록 말소 측량,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는 게 뭐예요? 지적 확정 측량. 이거 다 기본적으로 토지동에 다 나온 거예요. 이거 빼놓고 뭐가 있냐? 여기 경계보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여기 검사 측량 이런 문제. 검사 측량 누가 하는 거냐? 원칙적으로 소관청이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하느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하는 게 있어요. 요걸 두 가지. 3 확인하라 했지? 지적 삼각 측량 성과, 일정 면적 규모를 넘는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일정 면적 규모가 넘어야 돼. 이런 기준이 조금 들어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기본 개념만 알아도 측량 대부분 다 나와요. 여기서.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게 물어보면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거, 자,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거 뭐냐? 검사 측량 말고 요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게 뭐냐? 지적 재조사 측량.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재검은 수행자 못한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해놓은 거예요. 문제 나오면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런 기본 개념만으로도 대부분 문제 다 풀립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개념 이렇게 쭉 됐고요. 거기 보면 지적 측량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눠졌죠. 그때 기초 측량이라는 게 뭐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그래. 그러면 지적 기준점은 몇 개 있다 해서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몇 개? 세 가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를 지적 기준점이라고 그래. 요걸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고? 기초 측량. 다른 말로 지적 기준점 측량, 기초 측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초 측량 순서를 물어보면 항상 거기 써놓은 대로 제일 먼저 뭐가 제일 먼저 나와? 계획. 계획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 모든 그럼 계획 쓰면 준비해야 돼. 계획 준비면 현지 답서. 그 다음에 여기 선조관계 조심하라 했지. 선점 및 조표 작성. 그 다음에 관측 및 계산. 선조관계. 그다음 마지막 성과표 작성. 이 순서로 가. 기초 측량 순서. 계획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준비하고 선조관계. 선점 및 조표 작성. 이건 선점 전문 용어니까 기억. 선점 및 조표 작성. 조표 작성. 그 다음 여기 관측 및 계산. 관측 및 계산. 이 순서. 이 순서를 기억해 주면 돼. 그리고 마지막 성과표 작성. 이런 순서. 거기 하단에 있는 그 지문이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측량 13가지 중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 등 있을 때 하는 측량이 뭐냐 물으면 뭐라 온다 이거? 지적 확정 측량. 세 가지 세트로 따라다닌다 했죠. 어떤 거?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어떤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세트로 따라다니는 표현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이건 뭐라고? 여기 지적 현황 측량. 현황이라는 말이 들었지. 현황 측량. 그 다음 검사 측량 설명했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게 뭐다? 이게 경계복원 측량. 경계복원 측량. 토지 매매를 위해서 필요할 때 경계된 분쟁이 생겼을 때 경계복원 측량. 경계복원 측량.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측량 종류.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노트는 48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듯이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아까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이거 뭐라고 했어? 이거 복현.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뭐라고? 복현.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지? 복이 뭐야? 경계원 측량. 현이 뭐야? 지적 현황 측량. 두 가지 기억해 줘요. 맨 위에 강의 노트는 48페이지 맨 위에 써놓으면 돼. 복현 1. 경계원 측량 2. 현황 측량.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 답이 둘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지적 측량 수행자 할 수 없는 거 뭐라고? 재검. 뭐야? 재검. 지적 제조자 측량과 검사 측량. 수행자 못 한다. 근데 이 제조자 측량 주어가 중요한 거야. 누가 못 한다고?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측량. 뭐다? 제조자 측량. 그래서 수행자 못 하는 거로 나왔지만 두 가지. 요건 주어가 더 중요한 거야. 소유자 등이 수행자한테 의뢰 못 한다. 이 개념. 그 측량 절차 그림이 하나가 더 반복됐지만 밑에 것만 한번 보세요. 측량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요약집에선 어디부터 이게 나오냐면 141페이지 하단부터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 143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뭐 이게 쭉 평면적으로 서술해 놔가지고 여러분 눈에 싹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 그 그림을 이해 잘하면 됩니다. 측량 절차 물어보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측량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의뢰하라고 했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측량하고자 할 때는 지적 소관청에 가는 게 아니라겠죠. 소관청은 감독기관에 불과해. 누구를 두어서 움직인다고 여기? 지적 측량 수행자가 움직여.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 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누구라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등록된 지적 측량 업자를 묶어서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 측량하고자 할 때는 누구한테 의뢰한다? 여기 수행자. 여기 의뢰. 의뢰할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 현금으로. 납부고 수행자는 다음 날까지 뭘 낸다? 수행 계획서. 요 계획서를 언제까지? 계획서를 다음 날, 2일.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는 원칙. 그리고 이 사람이 측량 준비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실시한다. 현장에 측량 실시하고 나서 뭘 결정해? 측량 성과를 결정해. 누가? 수행자. 그러면 이 성과를 가지고 가서 소관청에 검사를 의뢰해. 제대로인지 확인해 주세요. 검사 의뢰하면 소관청에서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뭘 작성한다?
측량 성과도를 발급.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그럼 수행자는 지체 없이 누구한테? 의료인한테 다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측량 절차서 토지 소유자 등이 직접 소관청에 의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소관청의 성과도 직접 의뢰에 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누굴 통해서 움직였어요? 여기 수행자를 통해서 움직인다. 그림을 잘 봐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딱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해면 그대로 시험장까지 가는 거예요. 원리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게 암기해봐야 안 돼.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자, 여기 계획서 언제까지 나냐?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나냐? 소관청. 요거 일단 기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도 누가 발급해 주냐? 소관청이 누구한테 발급해 준다? 수행자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지 직접 의료인한테 직접 발급하는 게 아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 그 다음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뭐냐? 측량 기간 및 검사 기간. 측량 기간 및 검사 기간. 여기 시험 기간 많이 나와. 기간. 자, 먼저 원칙적인 기간 측량 기간 며칠이냐? 5일. 검사 기간 며칠? 4일. 그 다음 기준점을 설치했을 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게 되면 기간이 늘어난다 했지? 이때 측량기간 검사기간 다 같이 계산하는데 이때 기준점이 15점 15개 이하일 땐 기본 4일입니다. 근데 15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매 4점마다 요 4점마다 하루씩 1일씩 가산시켜요. 1일씩 가산. 4점마다. 이건 측량기간 검사기간 똑같이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당사자 협의 또는 합의로 별도로 따로 정했을 때는 그 합의된 기간에 따르되 그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쓰고 4분의 1을 검사기간으로 써라. 이것도 종종 나와요. 이것도 종종. 최근에 2번 나온 게 협의로 정했을 때 처음에 20일, 그 다음에 40일. 4분의 3이면 어떻게 돼? 작년에 나온 건 30일 측량기간, 10일 검사기간. 20일 때는 15일을 측량기간, 5일을 검사기간. 2번 나오고 최근에 처음에 40일, 20일 넣었다. 이번엔 작년에 40일 한번 물어보고 이때 며칠이냐? 40이면 3대 1이니까 30일, 10일 배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게 최근에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전체 기간 한번 조문 물어본 적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몇 번 나왔어. 원칙적인 기간. 그러면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측량을 실시할 때 검사기간이 며칠이냐면 4일, 측량기간이 며칠이냐면 5일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기준점을 설치했다면 이제 요게 이제 가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준점 16점 설치했다 이렇게 나와. 그럼 분할 측량할 때 만약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측량 기간이 며칠입니까? 물어봤을 때 측량 기간은 5일입니다라고 하려고 봤더니 기준점을 16개 설치했어요. 그렇게 나왔어. 그럼 기간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16개면 15점까지가 며칠이라고 4일을 주는 거니까 이거 초과한다. 이거 빼버리면 한 점이 초과했어. 초과할 때는 4점마다 하루씩 계산하니까 여기 0.25 무조건 소점 이하가 나면 하루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니까 5일이 되더라. 기준점 설치할 때. 그러면 분할 측량 시 전체적인 측량 기간을 물어보면 원래 원칙적인 기간 5일에다가 기준점 설치하는 데 소요된 기간 5일을 더하니까 10일이 측량 기간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측량 기간 요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여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들 오늘 기출 지문제 한번 펴보세요. 3페이지에 펴보시면 42번 문제 보세요.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거. 여러분 지적 측량 종류가 아까 이렇게 분할 복구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이런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여기에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검사 측량, 지적 재수사 측량, 그 다음에 여기 기준점을 설치하는 걸 이거 기초 측량, 이런 내용들이 이게 지적 측량이에요. 총 13가지. 이 중에서 위성 기준점 및 공공 기준점을 설치한 경우 이때는 지적 측량 속에 안 들어가 있지. 이것도 측량하지만 지적 측량 아니다. 지적 측량 뭐가 있다고 했어요? 기초 측량. 이 기초 측량 뭘 설치하는 거라고? 기준점. 기준점 뭐가 있어요? 여기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어떤 거?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것만이 기준점이야. 지적 기준점. 여기 위성 기준점도 없고 지금 공공 기준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량은 지적 측량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43번 문제. 지적 측량을 실시할 대상을 틀린 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게 연속 지적도라는 말은 지적 측량하지 않고 전사된 화일을 이용해서
작성한 것으로서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게 연속 지적도입니다. 그래서 연속 지적도는 지적 측량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걸 한번 출제한 적이 최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을 거기 보면 44번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거. 아까 수행자 못하는 거 여기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거 재검이라고 했지. 여기 제조사 측량 검사 측량인데 요번에 요거 나왔어. 그래서 여기 핵심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수행자 못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앞에 그게 또 중요한 거지만 일단 묶어서 수행자 못하는 거 하면 재검 제조사 측량 검사 측량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45번 보면 자 이게 바로 또 여러 번 나온 게 경계본 측량을 실시했을 때 시도지사 소관청의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라. 여기서 검사 대상이 아닌 게 뭐라고? 복현 경계본 측량과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야. 왜?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요? 지상에 복원시키는 거니까 지적공부 등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확인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이 경계본 측량은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데 검사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럼 46번 수행자한 측량을 의뢰받으면 기간 일자 수수료 적은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아까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소관청이 내라 그랬지. 다음 날 소관청. 그 다음에 47번 측량 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이때 현황 측량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면 돼. 두 가지.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이 두 가지.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가? 복현이 꼭 기억해. 복현. 이거는 검사 측량 대상이 둘 중에 하나 나오면. 그 다음 48번 신규 등록장을 및 합병을 할 때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 경계 조합표 면적을 정한다. 이런 지문이 자주 등장해요. 즉 측량하지 않은 합병. 여기서 여기 합병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 합병은 합병과 지목 변경 측량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런 걸 사이에다 끼얹는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49번 보면 경계본 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하면 뭐 들어가야 돼? 현황 측량이라고 하니까. 경계본 측량이 아니라 뭐라고? 현황 측량. 그냥 경계본 측량은 자 경계란 뭐라고 해서 경계란 어떻게 개념 정했지? 경계란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어디에 있다고 했어? 이게 도면 도상에 있어.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땅 위에서 실제 지상에서 분쟁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A, B가 이 뚝의 위치가 요게 이쪽이냐 가지고 서로 싸워. 이때는 이 뚝이나 담장 등은 경계가 아닙니다. 이건 이 뚝이나 담는 이거 지적에서 경계는 아니야. 경계는 뭐라고? 경계점 간연결 선. 이 선 어디에 있어? 이 선 도면에 있다는 거. 이 도면 누가 가지고 있어? 국가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야. 어디? 이 땅 위에 있는 이걸 전부 다 도면을 가보면 뭐 1200분의 1로 이걸 등록했다면 도면 찾아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해당 지역 도면을 찾아보면 이 안에 지적도나 이 도각선 그려놓고 이 안에 전부 다 국가가 뭐 이렇게 다 등록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경계점 위치가 어딘가를 지상에 표시해 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 복원 측량. 알았어요? 경계 측량이라고도 해 줄여서. 이에 비해서 현황 측량이란 이런 게 아니고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한다. 예를 들어서 자 건물이 있다면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만약 A가 B한테 쳐서 B 건물 중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하고 이걸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해. 그럼 이걸 어떻게 해? 과연 B의 건물이 A 땅을 침범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측량해봐야 알지. 근데 측량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한다는 거. 즉 해당 지역 도면을 보면 여기 지적도에 가보니까 지적도에 이렇게 A 땅 여기 B 땅 그랬어. 그러면 이 B 건물이 과연 A의 토지를 침범했는지를 알려면 이 도면에 등록된 선, 이 경계와 대비해서 여기 건물 위치를 한번 표시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건물이 이렇게 앉아 있다. 그려보니까 아, 요것만큼이 지금 A 땅 침범했네. 표시되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도면에 등록된 여기 노란 선을 경계라고 했지? 경계와 대비, 비교해서 건물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지적 현황 측량. 현황 측량. 그 현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냥 현황. 그럼 현황 측량이지 뭐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복원한다는 뭐 경계본 측량. 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뭐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보면서 그냥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번은 이거는 지적 현황 측량에 대한 설명이다. 이래 얘기고 50번 보시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분할 측량할 때 수행자의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물어봤어. 여기서
지원랩도 기준점 설치하지 않고 요것만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5일, 4일 이거 설치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요것만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 51번 보세요. 기준점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의뢰인과 수행자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했다면 전체 기간 40일 중에서 측량기간은 얼마? 4분의 3. 그러니까 30일이지. 4분의 1. 10일이 뭐야? 검사기간. 4등분해서 3대를 배분하는 거야. 40일을 4분의 3 하면 30일. 측량기간 10일이 검사기간. 요건 직전에 출제는 20일 일자만 40일 바꿔서 또 낸 거야. 그러니까 같은 지문이 계속 반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지문이니까. 그 다음 52번 보세요.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 서로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이 얼마? 5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검사기간. 계속 반복이 나와. 4분의 3, 5분의 3 이렇게 냈다가 조금 이제 40일이다. 그 다음 20일이다. 이게 뭐 매년 같은 문제지. 이거 한번 보면 그대로 다 맞아야지. 이거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53번도 자 이것도 의뢰인과 수행자 서로 합의해서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합쳐서 20일로 정했다. 이때 검사기간 얼마냐? 기준점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추가적으로. 그러면 합의해서 20일 정했으니까 측량기간은 4분의 3인 15일. 검사기간은 4분의 1인 5일. 그러니까 5일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간이 잘못 읽어 난 측량기간 줄 알고 15일로 정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검사기간을 물어봤으면 검사기간을 답변하면 되고 측량기간을 물어봤으면 측량기간을 답변하면 되고 두 개를 같이 물어봤으면 다 답변하면 되고 합쳐서 얼마냐 물어봤으면 합쳐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때 내용에 따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애들 산수 문제 정도도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좀 자꾸 뇌세포가 자꾸 죽어서 기억력이 강감해진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계산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측량 적부심사 문제가 주로 많이 나왔으니까 보기로 하고 참고로 이제 요약 강의 노트 49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면 기준점이 나와요. 지적 기준점.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문제가 가끔 나와요. 이건 매년 나오진 않아요. 가끔. 그래서 거기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요 부분은 여러분 요약집은 145페이지에 보면 조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너무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 이런 건 145페이지 가면 지적 측량 기준점에서 기준점의 종류, 그 다음에 기준점 성과의 보관 열람, 성과 관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이해할 때 지적 기준점이라면 땅 위에 설치한 시설물이야. 지적 기준점. 땅 위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 기준점이. 보통 이제 도로나 이런 데 가면 도근점들이 많고 산 꼭대기 가면 지적 삼각점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등산하다 보면 표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이 정도 쓰고 여기다 지적 삼각점 이렇게 써가지고 산 꼭대기나 이런 데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도로가에 가다 보면 조그만 그러니까 얼마 계란 크기 요 정도 크기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 도근점 해가지고 땅에다 많이 박아놨어. 가다 보면 처음엔 제가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요새 하도 많이 봐서 신경도 안 써. 돈인 줄 알고 주술하고 보면 돈이 아니야. 뭐야? 그냥 도근점 표시 노란색으로 이렇게 신주로 이렇게 표시해서 땅에 박아놨습니다. 꼭 저기 뭐냐면 저 도시가스관 매설지역 뭐 이런 거 박아놓은 거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지적 기준점 토지 위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측량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지적 기준점. 여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걸 지적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기준점을 설치해 놓으면 이걸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찾기도 어려워요. 조그만 시설 뭐 안 보이면 못 찾아. 그러니까 산속 같은 데 설치해 놨는데 이게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럼 다음에 측량 기준차 나가는데 어디 있어? 하루 종일 찾다 그냥 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설치한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걸 도면에 그려야 돼. 다 어디에 설치했다 표시해 놔야 돼. 이걸 기준점 성과라고 성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설치한 위치를 도면에 그려서 관리한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측량하는 사람은 어느 지역 토지를 측량했던 인근에 기준점이 어디 설치는 거 알아야 거기서부터 측량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측량 도구를 가지고 가서 그 기점을 잡아서 거리 각도를 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요 기준점 성과를
다 등록 관리해야 되는데 지적 삼각점 성과는 이건 시도지사가 관리를. 근데 삼각 보호조정과 도군점은 지적 소관청에서 관리해. 이게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요. 그러면 여기다 열람이나 등본 청구와 같이 이거 공개 청구할 때 원래 지적 삼각점 성과를 공개 청구하려면 시도지사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시도지사한테 공개 청구하면 되는데 이게 다 전산화됐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소관청한테 해도 된다. 이거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이게 또는 소관청. 근데 요 지적 삼각 보호조점과 도군점은 원래 소관청에서 성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한테 가서 공개 청구하면 돼요. 소관청.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추가로. 과거에는 시도지사 이렇게 되다가 여기 또는 소관청 하나 들어갔다는 거. 요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그 쭉 읽어보려면 145페이지하고 146페이지 요약지를 보면 되는데 이걸 정리해 놓은 게 49페이지 그 그림이에요. 그거 말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까지는 안 나온다고 보시고 여기까지 다 볼 필요 없어요. 없잖아. 한국국토정보공사 뭐 청량업체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150페이지 펴보세요. 150페이지. 지적우연회. 여기부터 이제 또 나옵니다. 지적우연회.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강의 노트는 50페이지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지적우연회. 여기를 보시면 돼요. 지적우연회. 그럼 이건 뭐냐면 지적 측량에 대해서는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측량 다툼이 생겼다. 그럼 법원에 가서 소송을 했더니 판사들이 나는 문과 출신이나 측량도 모르는데 어떻게 재판합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 지적 측량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기구를 따로 만들어야 돼. 전문가로 구성된. 이건 재판기관이야. 심판기관. 그래서 이게 뭐냐? 지적위원회를 만들어. 지적위원회. 요 지적위원회는 측량 분쟁 생기면 요걸 해결하기 위한 기구야.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국토교통부에 여기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각 시도마다 이때 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하면 광역단체 시도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 중앙지적위원회 국토교통위 하나밖에 없어. 각 시도마다 있으니까 이건 여러 개 있죠. 여기서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적 측량 적부심사. 그리고 지적 측량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정확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심사해달라. 적부심사. 이걸 심사하는 것, 이걸 의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 이거 하나밖에 없어, 지방은. 근데 중앙지적위원회는 요건 여기서 1심에서 불복할 때 이걸 한 번 더 재심. 두 번째 2심에 해당돼. 재심사. 측량 적부 재심사를 의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중앙의 기능은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 알파 4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정리인 게 50페이지입니다. 강의 노트. 보세요. 자,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 요거만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일은 유일하게 하나. 뭐라고? 측량 적부심사만 의결해. 근데 중앙지적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측량 적부 재심사 2심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기능이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 말고도 또 있죠. 어떤 거 4가지가 더 있어.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그 다음 측량 기술 연구 개발, 기술자 양성, 기술자에 대한 업무 정처분이나 징계 요구 이런 게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심사 기능.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가서 자, 이런 지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이냐? 5명 이상 10명이야. 이건 아까 인원수 지적위원회 같아. 5명 이상 10명이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시키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건 상설이기 때문에 2년의 임기가 있어. 위원의 임기. 즉 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뺐느냐? 얘들은 공무원이니까 당연직입니다. 위원장은 담당 국장, 지역 담당 국장위원장, 부위원장은 그 밑에는 과장이 부위원장이니까 얘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임기가 따로 없어. 나머지 위원만 임기가 있다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회의 절차는 일반 회의 절차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적 과반 출석으로 개의. 그 다음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똑같아요. 그 다음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때는 일시장소 한 건은 5일 전까지 아까 나왔던 축척 변경 외에는 회의 절차 똑같아.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어떻게 한다? 서면으로 알려줘요. 서면 통지. 서면. 이건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야.
요즘에 주총 같은 경우 외국계 그런 그 어떤 회사에서 이 굉장히 제동을 많이 걸죠. 그러니까 자기들 주주 이익을 해칠 것 같으면 절차를 까다롭게 막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무슨 회의 소집하려는데 내일인데 오늘쯤 전화해서 내일 아침 몇 시까지 와. 난 이미 약속이 다 잡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5일 전까지는 어떤 날짜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라는 서면을 알려주라는 거야. 그래야 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준비하고 갈 거 아닙니까.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쓴 것만 하면 다 됩니다. 인원수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장 부위원장 뺀 위원회 임기는 2년, 과반 출석 개입 과반 찬성 의결 5일 전까지 서면 통지. 요 정도만 알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적위원회 중앙이든 지방은 똑같습니다. 지방은 그걸 중요하니까. 여기는 이거는 지적위원회는 이거는 이제 재판기관이 있잖아. 재판기관. 그러니까 재판 심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민사소송에 규정된 제척, 기피, 회피제도, 제척, 기피, 회피제도 이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예요. 제척은 자, 이 청구인들과 일정한 관계에 있으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걸 제척이라고 그래요. 기피는 자, 이것은 그 주체가 누군가를 잘 봐야 돼요. 거기 보면 제척 사유부터 써놓은 거 보세요. 당연히 법률상 당연히 할 수 없는 게 제척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나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 공동권자 공동의무자인 경우 이건 친척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연히 해당 안건의 당사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연히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기가 증언하거나 진술했거나 자기가 감정을 하고 자기 재판하러 들어갔다. 믿을 수 없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우연이나 우연히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 대리인이 되어버렸다. 이것도 어느 한쪽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 다음 우연히 해당 안건 원인인 처분을 직접 했다. 자기가 청량해놓고 자기가 심판하러 들어갔어. 믿을 수 없어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법률상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걸 제척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야. 제척. 그 다음에 당사자 입장에선 우연에게 공정한 심의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심판하는 우연 좀 바꿔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기피야. 나는 저 재판과 바꿔달라. 이걸 기피라고 하는 거야. 누가 얘기하는 거다? 당사자가. 근데 우연히 스스로 내가 여기서 재판하면 이거 공정치 않지. 내 물러날게요 하는 게 뭐라? 회피. 우연 스스로 물러나는 걸 회피라고 용어를 써요. 이런 제척기 회피 개념을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이것도 이게 지문이 들어가면 한번 출제했었어요. 그 다음 우연의 해임 해촉 사유. 이건 우연의 제척 기피와 좀 차이가 있어요. 해임 해촉은 자, 그 우연이 이 사람 보니까 도저히 심판관으로서 역할 못할 것 같아. 뭐냐? 첫째 심신장애. 심신장애 뭐라고 했어요? 심신장애. 예? 예. 어디 몸에 이상 있다는 얘기 아니라겠지? 정신적으로 무슨 치매에 걸렸다든가 갑자기 뇌졸중 쓰러졌어요. 어떻게 심판할 거야? 심신장애가 생긴 거야. 이때 심신은 이 몸신자 이게 아니라고 했죠. 이거 아니고 이렇게 심신장애. 한자가 달라.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든가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 대부분 품위 손상 요즘 같으면 미투에 걸렸다든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심판하면 큰일 납니다. 요새 그냥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이제 해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해임 해촉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제 이 측량 적부심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 그림을 잘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문도 같이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 측량 적부심사 절차 그림을 한번 얘기해주고 152페이지 가면 그 법률 조문이 그대로 나열된 게 이걸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읽어보면 다 이 말이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적부심사를 이해할 때는 요걸 그림을 이해하고 나서 읽어봐야 딱 이해가 갑니다. 자, 측량 다툼이 생겼으면 이걸 이제 해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토지 소유자 분쟁이 생겼어. 이거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해관계. 인접 토지 소유자는 이해관계인들. 또 여기에 지적측량 수행자 들어갔어. 지적측량 수행자도 측량 분쟁 다툼이 생기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이때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원이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요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이게 1심에 해당된다 했지. 그래서 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역 측량 수행자가 측량 다툼이 생기면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어떡하냐? 개념상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표현을 그렇게 써야 돼.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알았어요? 현재는. 여기에 불복할 때는 어떻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즉 국토교통부에는 뭐가 있다? 여기는 중앙지적위원회 있어.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재심사 청구할 때는 자 이것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여긴 재심사 2심 이것은 재심사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가 적부심사 청구서와 경위서 등을 첨부해서 여기다 제출하면 내부적으로 이쪽으로 보낼 때는 30일 이내 지방지원 해부해. 그럼 지방지정에서 의결할 때는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할 때는 한 번만 연장. 30일에 걸쳐서 1차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 최대한 90일까지지만 원칙 60일 내에 심의해야 돼. 그러면 지방지정에서 의결하면 어떡하냐? 의결서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 경우 따라가 이쪽으로 보낼 때는 여긴 지체 없이. 그러면 여기서 시도지사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한테 7일 이내 통지. 그러면 이게 그대로 어디 중앙지적위에도 준용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지방지정에 불복할 땐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전부 다 표현을 이렇게 거쳐서 여기도 거쳐서 지금 현재 이런 표현을 조문이 그대로 써야 돼요.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내부적으로 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 해부할 땐 이걸 준용하니까 30일 이내 중앙지적 심 의결할 땐 60일 이내 연장할 땐 한 번만 30일에 걸쳐서 자 의결하면 의결선 다시 거꾸로 이쪽으로 보낼 때는 어떻게?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여기 장관이 청구인 및 이해관계 보낼 땐 7일 이내 그 다음에 요 사본은 이쪽에 사본은 시도지사한테 보내면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사본과 합쳐서 바로 어디로 보내느냐? 지적소관청으로 보내야 돼. 왜? 지적소관청은 뭘 가지고 있다? 여기는 지적공부가 있어요. 지적공부. 이 지적공부 중에 측량 문제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무엇이 문제됩니까? 도면에 있는 경계나 대장에 있는 면적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이쪽으로 송부해 줍니다. 며칠이나 없어 이건 송부. 그래서 이때 소관청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을 어떻게 고친다고 아까 직권정정. 직권으로 고친.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이건 등록상 정정.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고칠 때 등록상 정정 중에서 직권정정 사유가 10가지가 나열됐었지. 그중에 6번째 지적위원회 의결했다 정정할 때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어디서 나와서 방금 전에 보시면 여러분들 강의 노트 한번 잠깐 펴보세요. 어디 45페이지 펴보시면 직권정정사유 45페이지 6번째 6번에 보면 거기 직권 등록상 정정이 있죠. 찾으셨어요? 등록상 정정 직권정정사유 6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소관청의 지방지적위원회 맞아? 소관청이 하나 누구한테?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위원회. 알았어요? 자 측량에 다툼이 생기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법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에 왔다 갔다 계속 했다고. 옛날에는 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 청구한다고 했다가 여기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한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 조문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써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시도지사나 장관이 위원을 보낼 때는 얼마? 30일.
의결할 때는 얼마? 60일. 연장할 때는 얼마? 30일. 의결서 거꾸로 보낼 때는 얼마? 지체 없이. 여기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7일 이내. 불복할 때는 90일 이내 재심사. 요 그림, 이걸 그대로 준용한 게 이게 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자, 여기 청구는 며칠에 이런 건 없어. 분쟁 생기면 청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거쳐서 간다는 표현을 꼭 알아두시고, 자, 내부적으로 시도사가 우연히 보낼 때는 30일, 의결할 때는 60일, 연장할 때는 30일, 의결서 거꾸로 올 때는 지체 없이 청구인 이해관계 7일, 재심사 청구할 때 90일. 요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라고? 직권정정 사유 유수의 6번째 여기 들어가 있다. 요 지적공부의 경계나 면제를 고칠 때 직권을 고쳐라. 왜? 재판받은 거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어 이거는. 이해관계 승낙, 아까 기출질문 중에 여기 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정정할 때 이해관계 승낙서 이미 여기서 다 재판을 다 결정해 준 건데 이해관계 문제는 여기 거론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직권 정정 사유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지 말라는 건 보지 말라는 게 안 나오는 거 못 알아봐요. 그 조문에 있다가 다 읽고 앉아 있어 나오지도 않는 거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지금 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신이 보는데 그죠? 나올 수 있는 부분만 딱 보고 다른 부분 나왔다. 그건 딴 사람도 틀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안한 게 혹시 여기서 나오면 어떨까? 여기 나오면 불안해하지 말라.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서 아웃라인을 보는 겁니다. 요거 이상 안 나와요. 딱 요거 두 문제 나오면서 어디서 낼 거야? 이걸 뭐 출입등 무슨 그런 거 낼 거야? 정신 도는 사람이에요. 그거 냈다면. 그 출제위원은 욕 엄청나게 먹어요. 공공이 적이 돼버려. 출제할 수 있는 항목이 딱 있는데 거기를 이미 벗어나서 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프린트물 4페이지 다시 펴보세요. 거기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이게 작년 문제, 위원장이 중앙지정회의를 소집할 땐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며칠 전까지 서면 통지하라고 했지 아까? 5일 전까지. 그 다음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옳은 거 과거엔 중앙을 내다가 이제 지방을 냈어. 아까 지방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했지? 측량 적부심사 이거. 지적 측량 적부심사 이거 하나밖에 안 해.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그 다음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해부하던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아닌 경우 그 심사 청구를 해부받은 날로부터 여기 며칠 이내 심의 의결하고 며칠? 60일 원칙이고 부득이하다는 건 연장했다는 거야. 이게 아닌 이상 60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위원회가 뭐냐? 거쳐서 어디다 오느냐? 지방지적이니까. 그 다음에 58번 보시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때는 자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90일 이내 누구에게? 장관이 만들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를 청구한다.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 여기 강의 노트 다 채워놓았어요? 강의 노트는? 자 51페이지 강의 노트 다 거기 오른쪽 채워놓습니까? 왼쪽 똑같이 가는 거야 숫자들. 90일 이내 장관이 중앙지적위원회 이쪽으로 해부할 때는 며칠? 30일. 의결할 때는 며칠? 60일. 연장할 때는 며칠? 30일. 그 다음에 지체 없이 7일. 이 숫자들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에서는 사실은 지금 기출됐던 지문 채운 거 다 봤습니다. 이거 오늘 가지고. 요 내용을 자, 요 내용을 오늘 끝나고 3번만 읽어보세요. 그럼 기존의 기출문제가 다 눈에 확 들어와 버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격주로 하고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요령껏 공부하면 지적은 다 맞고 원리도 막연하게 암기만 측량이 뭐냐? 이렇게 머릿속에 안 남아.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보관할 목적으로 하되 아까 지적 제설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을 포함한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여기서 원리대로 이거 보관한 쪽 가는 게 복현 이거 두 가지는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왜 그러냐? 등록하기 위한 측량 아니니까 이렇게 원리대로 이해하면은 틀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에서는 이런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절차
그중에 절차 중에 아까 뭐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 문제 이게 자주 나왔어 최근에. 그리고 이제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적부 심사 문제 요 정도의 범위 내에서 모든 문제 출제됐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최근 출제 경향이 아니야. 그러니까 최근 경향이 아닌 건 억지로 파고 들어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엄청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반드시 봐야 된다면 조문 다 씹어 먹듯이 공부해야 돼.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말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개법 같은 경우는 범위도 좁으면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뭐 암기할 거 많잖아요. 그런 건 아주 세밀하게 공부해야 돼. 과목별로 세밀하게 공부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기본 흐름만 잡아도 되는 게 있고 골격만 딱 알아도 되는 게 있는데 지적에서 요 부분 이런 골격만 딱 파악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적 측량까지 다 봤고 요 기출 지문들을 가서 몇 번 더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나눴던 지문들이 있었죠? 그거는 토지 등록부터 지적 공부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저기 지문화해서 읽기에 편하게 몇 개 만들어 준 것이고 오늘은 토지 이동부터 지적 측량까지 지문이야. 요거 지난번에도 한 50개 넘었죠? 오늘 이거까지 합쳐서 이거 한 100여 개 지문 가까이 되니까 이거 간단하게 읽어보세요. 거기서 가운데 딱 선 근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밑줄 친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거를 읽어보시면 지적 문제는 거의 다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보시고 문제 풀면서 계속 응용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이거 거기 우리 저기 강의 노트에 보시면 어디냐면 자 47페이지 보면 개념 설명하면서 강의 노트 47페이지 펴보세요. 지적 측량 개념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적 측량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즉 확정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개념이 정의됐기 때문에 즉 확정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개념 정의됐다는 거예요. 이 지적 재조사 측량이란 건 뭐라고 했죠? 지적 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는 모든 토지를 국가 다시 측량하는 거예요. 왜? 지적 불부합침 때문에. 일제시대 측량에는 그 기준점 가지고 해보니까 안 맞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측량하려니까 측량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잖아. 그 비용을 국민 세금 한꺼번에 다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금을 배정하려면 우리 국회에서 세금 이게 뭐야? 예산을 배정해 주려면 뭐가 따라 나오느냐? 법률이 있어야 돼. 예산 하려면 뭐 법률이 선행돼. 이 법률이 있어야 예산이 배정되는 거예요. 우리 법 체계상. 그러면 우리 국민 세금 걷은 예산을 갖다가 이 측량하는 데 쓰려면 몇백억 있어야 되는데 전국의 토지를 다 측량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 예산을 그냥 무작위로 쓸 수가 없으니까 법률을 먼저 만들어야 돼. 이게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한 번에 돈을 다 못 써주니까 해마다 예산을 배정해서 전국에는 지적 불부합지를 다시 측량하는 거예요. 이건 국가 직접 하는 거니까 아까 토지 소유자 등이 누구한테 의뢰할 수 없다? 수행자한테 못 한다는 거예요. 재조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가 의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수행자 할 수 없는 거 재검 얘기했었지. 지적 재조사 측량, 검사 측량은 수행자 못 한다. 그 다음 요거 독현 이건 뭐야?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몇 가지 기억할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적 측량은 이런 기본 틀만 잡아놓으면 돼요. 기본 개념, 절차, 적부심사 이 세 가지.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아까 너무 빠르다 하셨는데 이 정도면 빠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응이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그 김수경 선생님은 더 빨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빠른 게 능사는 아닌데 이 강의 노트나 요약지까지 정리해 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설명 제가 틀을 딱 잡아주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출 지문들을 반복해서 3번 이상 보세요. 그러면 그 웬만하면 이것을 본 건데 답이 다 보여요. 그리고 그 기본 원리를 알고 나면 더 이상 깊이할 거 없습니다. 지적은 생소할 뿐이지 어렵진 않다. 그럼 어떻게 이걸 극복하는 거냐? 생소한 것을 익숙하게 만들면 된다.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 뭐냐? 2번 이상 보면 되는 거예요. 처음 보면 생소해. 2번, 3번 보면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없어 지적은.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등기가 하면 이제 민법이 깔려 있으니까 물권법 여러 가지 지식이 나오잖아. 가보다 친족 뭐 상속 이런 개념도 막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용어들이 못 듣던 용어들이 나오니까 당황하고 그런 것 뿐이고 등기는 절차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기본 원리는 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적은 용어들만 처음에 모은 것 뿐이지 조금 몇 번 보다 보면 다 그 말이 나오는 게 크게 벗어난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적은 그 정도만 공부하면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나눠드린 것만 반복해서 보세요. 보시고 나서 나중에 응용하면서 또 설명을 좀 들으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빨리 끝내고 식사한 다음에 지난번에 기출문제 조금 제가 설명 안 한 거 있었죠? 그것도 제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오후에 한숨도 안 쉬고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한 2시까지 4시간 해주고 나서 나중에 또 한번 곧바로 3시부터 7시 다 될 때가 해놓고 또 7시부터 10시 반까지 했더니 제가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좀 편하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어디 나가진 않고 남아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등기 문제 천천히 설명해 주면 여러분 등기도 다 원리를 알고 설명 들으면 재밌어요. 근데 원리 모르면 답답한 거야.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도대체 내용을 모르면 굉장히 답답한데 딱 원리를 알고 나면 이래서 이렇구나 재미가 있어져요. 그래서 절차법이 원래 재미는 없는 법이에요. 실제법보다는. 근데 그것도 원리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원리가 왜 저런 절차가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암기가 필요 없어. 이래서 이렇구나.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자, 식사하시고 1시간 정도 3시까지 오세요. 넉넉하게. 아셨죠?